시니어 강사 이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폰 첫 강의가 있는데요. 수업 잘 들으시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아마 선생님도 기절하실 수 있고요.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것이 뭐죠? 스마트폰이죠. 네. 이 스마트폰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또? 네? 이게 가려져갖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네, 이 핸드폰은 전화 기능이 들어있는 휴대용 PC와 같은 기능을 해요. 내 손 안에 있는 휴대용 컴퓨터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휴대폰을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 오셨나요? 통화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그렇죠. 통화하고 또 카톡하고 사진 찍고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그러셨죠? 네. 그랬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그 외에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익숙해진 것에만 자꾸 사용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왕초보 안에서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려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 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열심히 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핸드폰에도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윈도우 체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스마트폰에도 컴퓨터와 유사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운영 체제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 운영하는 것은 iOS라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MS 운영 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그쪽에는 이제 이런 기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구글은 아니기 때문에 LG나 삼성폰 같은 그런 큰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탑재를 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나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그런 운영체제 하에서 지금 수업을 제가 하지만 LG폰도 또 비슷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버튼 위치나 이런 것이 약간 다를지라도 참고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앱이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앱은 어플이라고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플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플을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앱이나 어플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같은 용어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스위치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오른쪽에 보면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어르신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길게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처럼 전원을 끌 때나 끄기를 할 때나 다시 부팅을 할 때, 끄거나 켤 때 사용을 하고요. 또 긴급 모드로 사용을 할 때 이 전원 버튼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 버튼은 리셋이라고 껐다가 켜는 작용을 이렇게 가끔씩 해주는 것이 사용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리셋을? 아니요. 잘 안 하시죠? 예,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리셋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딸깍하고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까맣게 변하지요? 꺼져지죠? 예. 다시 한번 딸깍 해볼까요? 자, 딸깍. 그럼 어떻게 됐나요? 여기는 지금 지금 이런 식인데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다시 켜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이런 작용을 해야 될까요? 껐다가 켰다가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깐 딸깍 눌러서 화면이 꺼지게 하면 절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 쓸 때는 꺼놓고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시 딸깍하고 누르면 화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버튼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가 있는데 요 밑에 보시죠. 여기 세 가지 버튼이 있어요. 이 키는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키니까 위치라든지 그런 그 기능을 알아두시면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운데 버튼, 가운데 있는 버튼이 홈 버튼이라고 해요. 홈 버튼은 홈 화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하다가 이 홈 버튼을 누르시면 홈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꺽쇠 모양 이 버튼은 취소 버튼이라고도 하고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어플이 종료가 됐는데 한 계단 한 계단 거슬러 올라가서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홈 버튼과 이 취소 버튼이 누르면 홈 화면으로 나가는 건 똑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홈 버튼은 작업을 하다 바로 터치를 하면 홈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면 그 작업했던 어플이 대기 상태에 있어요. 종료가 아예 되는 게 아니고 대기 상태로서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종료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한 계단 한 계단씩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종료를 하면 완전하게 종료가 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게겠죠. 홈 버튼으로 나와도 홈 화면이 나오고 취소 버튼을 눌러서도 홈 화면으로 나오는 건 똑같지만 종료하는 과정은 다르다. 이렇게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올 때는 종료가 되지만 홈 버튼을 눌러서 바로 홈 화면으로 나오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에 있다. 그 전에 사용했던 어플이 그러면 컴퓨터로 치자면 바탕화면에서 닫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플을 사용하다가 대기 저기 밑에다 아래 내려놓기 그 기능하고 유사해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메뉴 버튼입니다.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게 뜨죠? 이렇게. 지금까지 아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홈 버튼에서 지금 종료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대기 상태로 어플들이 이용했던 어플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모두 닫기가 있죠. 여기 모두 닫기를 해줘야지 그 종전에 사용했던 모든 어플들이 종료가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버튼을 위치와 또 기능들을 꼭 알아두셔야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왼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량 버튼이 있어요. 이 음량 버튼은 볼륨을 높이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버튼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화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화면, 이거는 이 어플들이 앱스 화면에 있는 그 어플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바탕화면에 복사를 해서 깔아놓은 화면이 홈 화면이에요. 그리고 또 홈 화면에서 어플을 지우면은 지워지지 않고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앱스 화면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홈 화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앱스 화면과 다른 점이 여기 밑에 고정 메뉴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네. 그럼 이제 앱스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밑에 이렇게 땡땡땡땡, 제가 다시 할게요. 밑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땡땡땡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앱스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앱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앱스 화면이 나왔어요. 앱스 화면에 보면 밑에 이렇게 하얀 점이 보이시죠? 네. 이게 페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가 있는데 앞에 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앞에 점을, 첫 번째 점을 누르시면 지금 두 번째로 갔네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고, 또 이거를 5번째로 가고 싶다 그러면 7번째네요. 7번째로 가고 싶다면 7째 페이지로 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금 하얀 점점점점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한번 내가 가고 싶은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곱 번째까지 왔는데 네, 다시 첫 번째로 가시죠. 네, 잘하고 계시네요. 드래그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되시나요? 네, 드래그로 해서도 하나가 있어요. 앱사원이 없다고 하셔갖고 네. 해보니까 앱사원 하나는 이제 잘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안에서 위로 엑스와 ES는 역시시고, 그러면 다르게 돼 있어요. 앱스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점점점점이니까 앱스를 깔때는 그게 안 깔아져요. 오늘은 그냥 이게 이제 앱스하면 뭐 요거 하는 이 화면을 드래그로 해서 옆으로 넘겨도 되고, 이거 아까 이 여기서 나오는 점점점 모두 있는 다 걸 갖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돼요. 모두 다 약간 나왔을 때 이게 앱스를 앞으로 지금 이제 없어. 앞으로 가려면 남아있던 게 없어졌는데 그동안 이게 그래 통화는 여기에요. 홍만원이 이거 이거 앱사원이잖아요. 꼭 필요해요? 아니 넘기면 되는데요. 이건 모두 다 없잖아. 이거를 해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보낼 수 있는 게 이게 앱사원을 이건 모두 다 필요해. 나와 있으면 속도 더 되고 지금 앱스 화면에서 화면 페이지 이동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홈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홈 화면에 이 페이지가 지금 나타나죠. 이 부분을 종점처럼 뭐 이 페이지를 누르고 싶으면 두 번째, 뭐 세 번째 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세 번째, 그렇게 눌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드래그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드래그라는 거는 화면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미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화면 사용하는 걸 좀 배웠으니까 이제 먼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이렇게 화면을 쭉 내리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와이파이하고 소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와이파이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켜져 있죠. 이렇게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이게 다 와이파이하고 접속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켜져 있다 할지라도 이쪽에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데이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접속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이쪽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와이파이 표시가 세기가 아주 빵빵하게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는 와이파이하고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 세기가 약하면 와이파이에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실 때 여기에 데이터하고 와이파이를 같이 이렇게 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빨리 먼저 접속이 된 게 와이파이 무선 그 통신망이 있는 데서는 바로 와이파이가 먼저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고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여기 설정 버튼 톱니바퀴 같은 보이시죠? 네. 이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쭉 올리면 디바이스 케어가 나와요. 자, 아이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자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쭉 올리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한번 눌러보실까요, 어르신들? 보셨어요? 네. 각자 스마트폰에? 예, 그러면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15초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15초에서부터 10분까지 지금 정해져 있죠. 그런데 평소에는 이 시간을 짧게 설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수업을 들으실 때는 조금 길게 5분이나 10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훨씬 수업하는데 편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10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5분이나 10분 중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설정을 하고 나오시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다시 홈 화면으로 나옵니다. 잘 되셨나요? 네, 하셨어요. 네, 홈 버튼. 네, 됐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나왔죠? 예, 거기에서. 네, 여기에서. 설정하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홈 버튼으로 홈 화면이 되고요. 잘 되셨습니까? 예, 아유,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서 아까 여기 소리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진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진동으로 맞춰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홈 화면으로 나와야겠죠. 자. 그럼 이제 어르신들 책을 보면 지금 13페이지 이제 펴시면 됩니다. 13페이지 보면 전원 단수하고 13페이지에 스마트폰 작동 방법 알아보기. 예, 이거는 우리 이제 앱을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앱을 길게 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 앱을 한번 터치를 해볼까요? 이렇게 길게 터치를 하면 숨겨져 있는 하부 메뉴가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화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메뉴가 보여서
필요한 메뉴를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다시 이걸 꺼주고 앱을 어떻게 하시는 앱을 내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고 싶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나와서 고정 메뉴에 있는 전화 앱을 터치를 해요. 그런데 그냥 터치를 하면 이렇게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전화. 그래서 연락처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앱을 지금 전화 앱을 꾹 누르면 이렇게 조금 전에처럼 숨어있는 다른 메뉴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숨어있는 메뉴를 사용할 때도 예, 이걸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앱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앱스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홈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 홈 화면에서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지우는 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또 잘못하다가는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홈 화면은 아까 고정 메뉴가 있고 아까 어플이 복사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앱스 화면은 그 원본이 있기 때문에 앱스 화면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면 완전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삭제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홈 화면에서 어플을 삭제를 하면은 앱스 화면에 남아 있나요?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플을 길게 터치해서 다른 화면으로 보내거나 또 하부 메뉴를 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사진을 꺼내놓고 한번 그 핑거줌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가시면 이렇게 사진을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자 이렇게 쭉 늘리면 크게 보이시고요. 다시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좁히면 작게 보이죠. 화면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갤러리에 가서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또 이 사진을 가지고 톡톡 두 번을 두드려 보세요. 손가락 두 번 톡톡 두드리면 화면이 커지기도 하고 다시 톡톡 두드리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게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기능. 네, 두 번 톡톡 두드려도 돼요. 아니면 핑거줌으로 이렇게 손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 같은 작용을 합니다. 잘 되시나요? 빈 우리가 공간에서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바탕화면에 지금 또 빈 공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죠? 전체 화면이 작을 때 이렇게 어플을 보기가 힘들죠. 그럼 이렇게 화면을 작게 하면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쭉 꾹 누르면 화면이 커져요. 잘 되시는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빈 화면에서 하는 방법과 아까 사진을 꺼내놓고 하는 방법 다 비슷한 겁니다. 네, 잘 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기기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그 스마트폰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스마트폰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영리한 폰 아니에요? 영리폰폰 맞아요. 그것도 영리폰도 돼요.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내 손 안에 그 컴퓨터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다. 예. 그러시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유사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체제를 가진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체제를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구글의 운영 체제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림창에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알림창에 내려보면 여기 뭐 업데이트 하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업데이트 하라는 거 있죠? 이렇게 업데이트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안드로이드에서 그 운영 체제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폰이든 LG폰이든 폰은 다르지만 운영 체제는 같은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플이나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은 같은 의미다. 어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이다. 응용 프로그램이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한에 따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우리 여기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차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홈 화면에서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다시 홈 화면에서 페이지를 이동해서 보는 방법, 또 앱스 화면에서 페이지 이동해서 보는 방법, 또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죠? 홈 화면에서 지우면은 앱스 화면에서 안 지워지는데 예. 앱스에서 지금 홈 화면도 다 지워진다고. 예,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너무 앞에서 잘 들으시더니 제대로 지금 아시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앱스 화면은 그러면 어떤 것이 앱스 화면일까요? 앱스 화면은 우리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앱을 깔아놓는 화면이 앱스 화면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빠뜨리고 넘어간 거 그럼 같아요. 앱스 화면에 예. 어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 이 데이터 용량을 차지하는 이렇게 소모시키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앱스 화면에 네, 앱스 화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모든 앱을 깔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그 홈 화면에는 앱스 화면에 있는 걸 복사본이라 했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 화면에다가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놨는데 홈 네. 화면에 있는 것만 용량을 차지하는 건지 네. 데이터 용량 아니면 앱스 화면에 있는 것도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폰의 그 저장 공간에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작으면 그 저장을 적게 할 수 있고 그걸 많이 하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럼 다른 걸 저장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 용량이 부족할 때 보면은 필요 네. 없는 앱을 지우라고 나오고. 네, 지워야죠. 그 당연히 지우는 지워야 되는데 그거를 앱스에서 지워야 되냐 그냥 홈 화면에서 홈 화면에서 지우는 지우는 것이 좋죠. 홈 화면에서? 예, 예. 네, 앱스에서는 지울 때도 필요가 없는 거는 지우겠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앱스에서 지우면 완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홈 화면에서 지운 거는 지워도 앱스 화면에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용량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홈에서 앱스로만 옮겨지는 건데 용량은 그대로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홈 화면에는 홈 화면대로 저장이 돼 있고 또 앱스에는 앱스대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용량이 다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말이죠? 네? 그게 용량이 홈하고 앱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요, 같아요.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앱스 화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꼭 앱스 화면에 들어가서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복사본을 홈 화면에다 넣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잠깐 보면 아까 이제 김광영님이 데이터 용량을 그러니까 적어놓느냐 내 이렇게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이라는 거는 저장 공간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느냐 그걸 물어보셨던 건지 아니면 저장 공간에 대한 걸 물어보셨던 건지. 저장 공간에 저장 공간이에요. 데이터가 아니라 저장 저장 공간을 걔가 잡아먹고요. 앱스에서 우리가 뭘 깔다 보면 필요 없는 앱들이 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저장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삭제하시면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앱스에서 삭제를 해야 완전히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는 거니까 앱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어플 꾹 누르고 그 작동하게 하는 것, 다음에 그냥 드래그해서 페이지 넘기는 것, 어플을 이렇게 꾹 누르면 그 하부에 숨어 있는 메뉴가 보이는 것, 또 잠깐 터치를 하면 앱이 열려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내려서 알림창에서 이 창에서 아까 지금 보시면 이 소리 진동으로 하고 이 데이터 지금 접속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통신망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와서 소리 화면 화면이 바뀌는 시간 조정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수업하기 전에 다시 해본 방법 중에 세 가지 중에서 혹시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와이파이는 왜 사용을 할까요?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는데. 요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처음 구매할 때 약정을 하잖아요. 그 약정에 따른 데이터가 부과가 돼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초과를 해서 사용을 하면 유료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왕이면 그 무료로 쓰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그렇고, 또 소리는 왜 진동을 했냐면 수업하는 중에 소리가 들리면 수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하고 해야 되고, 화면 꺼짐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자꾸 수업을 하는데 화면이 금방금방 꺼지면 우리가 수업을 잘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해놓으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다시 여기서 나가실 때는 다시 또 시간을 조정해서 또 짧게 하셔도 되고, 또 그대로 놓고 할 때는 수동으로 아까 제가 전원 버튼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화면을 잠깐 꺼지게 하는 거, 딸깍해서 다시 화면이 나오게 하는 거, 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이걸 길게 해주신 대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 이렇게 배우신 것들을 또 댁에 돌아가셔서도 잘 그거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 꺼짐 시간 그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내려보세요.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있죠?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또. 잠겼어. 제 폰이 들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네, 여기서 쭉 내리시면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 아시죠?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올리면 디스플레이 나오시죠? 여기.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쭉 위로 올리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여기 나왔죠? 네, 여기에서 자 터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한번 15초도 해보고 또 1분도 해보고 이렇게 몇 번씩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초, 15초 있는 거하고 예, 처음에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오픈했다가 예. 터치를 했는데 켰다가 이게 15초가 아니고 바로 꺼지더라고요. 그건 몇 초네? 한 4, 5초? 그런 조정도 가능하나요? 앞에 이렇게? 예, 그거는 여기 전원 버튼으로 제가 아까 딸깍하면 화면이 꺼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예, 그걸로 수동으로 켜주면 돼요. 사용해야만 예. 있는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처음에 이렇게 오픈했다가 예, 화면을 켤 때. 이게 이제 꺼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서 금방 꺼지더라고요. 네, 꺼지면 다시 화면을 이제 켜려면 다시 딸깍. 전원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화면이 켜지면 그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조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해주시면, 긴 시간으로 해놓으시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질 않고, 그게 짧은 시간으로 돼 있을 경우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면 불편하니까 시간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 제가 들은 말씀은 이제 이걸 사용을 하다가 예, 이제 뭐 쓰다가 한 30초를 안 쓰잖아요. 예, 예. 그럼 30초 후에는 꺼지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예. 터치를 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뭐 좀 다른 거 하다 보면 4, 5초 정도 있으면 이 화면이 이게 다시 까매져 버리더라고. 그거하고의 이제 차이점 어떤? 그게 4, 5초가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 제일 짧은 게 몇 초예요? 아까 15초잖아요. 15초 정도인데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렇지, 그게 뭐 4, 5초 만에 그게 바뀌진 않아요. 여기가 지금 조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시야가 15초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수업할 때는 특히 더 불편하니 금방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으로 했어. 그런데 이거를 난 좀 더 짧아야 돼. 이걸 조정을 다시 바꾸지 않고. 그랬을 때는 수동으로 지금 전원 버튼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껐다 켰다. 잠깐만. 일단 수업부터 하셔요. 네. 제가 예. 이거 한번 저기 확인을 한번. 아니, 거기 계세요. 이따 수업 끝나고. 이제 아, 예, 예. 꺼졌는데 예. 이제 꺼진 상태예요. 예. 이걸 이제 켰어요. 예. 켰는데 이게 여기는 30초를 해놨는데 예. 이 화면이 꺼지는 건 예. 10초도 안 돼서 꺼지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은 폰에 좀 꺼졌잖아요. 아, 이 초 그러네요, 그 안에 진짜. 저기 좀 저기 설정하는 거하고 예. 자동 화면 꺼지는 시간하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화면이 아니고 다른 걸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할 때는 30초가 맞은데 예, 예. 이 꺼진 상태에서 예. 처음에 켰을 예. 때 이 화면은 30초가 아니고 7초, 5초 만에 꺼지더라고요. 예. 그 조정이 지금 30초에 돼 있는데요. 다른 거 수업 네. 와이파이 설정. 또 그래 이제 다 회의 보셨어요? 네, 잘 되죠? 예. 이거 30초가 그러면 그러면 제가 와이파이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와이파이 거는 거 알려달라고 하시면 거는 거. 자, 와이파이 지금 알림창을 한번 내려보세요. 네. 그러면 와이파이 불이 들어와 있죠. 요걸 자 눌러보세요. 터치. 네. 그러면 이렇게 사용 중인 거는 이 지금 밑에 네트워크가 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 네트워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현재 네트워크 해서 송파 5G 보이시죠? 네, 이거에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여기는 안 되셨을 거예요.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는 송파 5G를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송파 5G를 터치를 해보세요. 이것도 안 돼. 이 와이파이는 그 통신망이 한 이 정도의 크기에서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면 또 그 장소에 있는 그 와이파이하고 접속이 돼야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했다 해서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건 아니고 간 장소마다 다른데 그 한 번 갔던 곳은 다시 재차 그곳을 가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처음 한 번만 이렇게 접속을 해놓으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지금 접속을 됐잖아요. 그럼 다음번 이렇게 그 교육 때 오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네. 여기만 1층은 안 되고 예를 들면 1층 안 되고 여기만 되고 그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이렇게 현장에 가서 그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쳐서 하는 것, 자물쇠가 있는 경우는 그 패스워드를 쳐야 되거든요, 이름과. 그걸 해서 하는 방법들을 또 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오늘은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와이파이를 뭐 지장이 있는 것보다도 무료로 쓰는 데이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맞춰놓고 지금 수업을 했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그 모델명하고 기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알고 계세요? 네. 네. 다른 분들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스 화면으로 자, 톱니바퀴. 아까 여기에서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한번 누르고 네, 이 설정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설정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자 여기서 이걸 먼저 보세요. 휴대전화 정보라는 것이 보이죠? 이걸 터치를 하세요. 네. 그러면 내 핸드폰에 대한 그 모델 번호와 기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내가 끄라고?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 핸드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모델은 어떤 것인지 누가 너 핸드폰 뭐 사용해? 하면 나 갤럭시 뭐 S5 사용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그 모델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열심히 하나라도 더 열심히 아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됐습니다. 건강하게 일주일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반가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